없으면 넘어갑니다. 몇 문제 못 풀었던데 몰라도 되나? 그냥 풀이를 하면 내가 답을 어떻게 해주노? 뭐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지. 구체적인 질문을 해줘. 뭘 모르겠다. 뭐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아마. 맞나? 자, 일단 이 부분 이걸 왜 선도 못 대나? 자, A 매트릭스의 투놈이 감마보다 작다. 자, 그 뜻은 이제 A 트랜스포즈 A가 감마 제곱보다 작다. 그래서 싱귤러 밸류는 뭡니까? 싱귤러 밸류라는 거는 X라는 어떤 벡터 투놈에 대한 출력 AX 투놈의 수프리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싱귤러 밸류는 원래 정의가 A 트랜스포즈 A의 맥시마이즈먼 밸류, 그래서 루트 C하면 싱귤러 밸류죠. 결국은 얘가 이제 감마니까 맥시멈 아이젠 밸류니까 아이젠 밸류 중에 이제 제일 큰 거니까 싱귤러 밸류 감마보다는 항상 작게 된다. 자, 요게 조건이고, 그 다음에 싱귤러 밸류가 감마보다 작으면 요거는 이제 증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요 조건이 만족될 때 if and only if라 했으니까, 자, 요게 만족된다 그러면 얘는 A2놈이 감마보다 작다. 자, 요게 작다는 거는 결국은 뭐 이와 같이 표시가 되는 거죠.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고, 그래서 2놈이고 얘도 마찬가지 2놈.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감마 제곱은 어쨌든 2놈분의 2놈, 인듀스드 놈에 해당된다. 그럼 요거는 싱귤러 밸류의 제곱이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싱귤러 밸류가 뭔지 찾아보면 되고, 그 다음에 투놈에 대한 정의, 그렇게 하면 증명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도 전혀 감이 없어서 이게 뭔 말인가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슈어 컴플리먼트 쓰라는 거는 슈어 컴플리먼트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적으면 LMI 조건으로 우리가 풀 수 있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LMI 풀면은 우리가 투놈에 대한 어퍼 바운드 값 구했는 거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싱귤러 밸류, 맥시멈 싱귤러 밸류 구했는 거하고 이거하고 같은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인베리언트라는 말을 썼는데, 인베리언트는 여러분 모르면 검색해 보면 무슨 뜻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인베리언트는 값이 유지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를 두 개 통했죠. 그래서 딜레이 오퍼레이터 있는 부분하고 전달함수하고 있는 거 값하고 지금 계산을 연산하고 나니까 결국은 이 값이 똑같아지더라. 왜 똑같아지느냐? 그걸 증명하라 있는. 그래서 투놈에 대한 거는 요는 지금 해세 표현이니까 전달함수입니다. 전달함수면 주파수 영역에서 얘가 컨주게이트하고 주파수형의 두 개 곱해서 이제 계산하면 투놈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계산해 주니까 얘가 D가 두 개 있으니까 얘는 결국은 라플라스면 2에 딜레이가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2에 마이너스 제오메가고 얘는 켈레 복소수, 그래서 플러스고 곱하면 결국 1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 나온다. 얘가 이제 결국 얘의 투놈이니까. 이거는 투놈의 제곱하는 거 주파수에서 하는 거는 강의 자료에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계산해 주면 돼. 주파수에서 바꿔주기만 하면. 이거 증명하는 것도 힘들고. 인피니티 놈 같은 경우는 딜레이 대신에 2에 마이너스 제오메가 타우 해주면 얘는 절대값 두 개
각각 곱한 거 같고, 그래서 얘는 크기는 어떻게 돼? 결국은 얘 크기도 1이다. 그래서 얘는 결국 g의 인피니티에 하고 같아진다. 그래서 얘 크기가 딜레이 오퍼레이터에 대한 거는 두 개 인베리언트다. 그렇게 해서 같아지는 걸 하면 되는데, 이게 뭔지 전혀 감을 못 잡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거는 전달함수 주어지면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쉽게 얘가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분수로 만든 다음에 얘를 GT를 구합니다. GT를 구해서 원놈을 구했죠. 원놈을 구하는 거는 절대값 해서 적분하면 되는. 자, 원놈 구하는 거는 강의 자료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 정의해서 얘를 해보니까 얘가 적분하면 값이 2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닛 스텝 인풋에 대해서 넣으면 얘가 크기가 1보다 작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 결과 원놈의 값은 2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이게 뭐냐 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두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거죠. 맞나요? 대답 좀 해주시죠. 대답.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야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는데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께 안 됩니다. 또 됐나? 질문에 또 다른 질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좀 깊이 있는 공부를 좀 하면 좋은데 그냥 형식적인 그냥 있는 것만 하고 수업 시간이면 듣는 걸로 그만두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테이트 피드백을 했습니다. 옵티멀 스테이트 스테이트 피드백, 풀 스테이트 피드백. 자,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를 모두 이제 정보를 이용 못한다 했을 때 아웃풋 피드백을 어떻게 설계할 건가. 자, 거기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상황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시스템이 있으면 예를 들면 뭐 매스 스프링 댐퍼라든지 뭐 이런 데서 얘를 위치와 X 미분 두 개가 이제 출력으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폴스 힘을 주면 뭐 이와 같은 출력이 나오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얘는 뭐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 가능해요. 자, 근데 얘는 우리가 센서로 측정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는 얘를 두 개 다 피드백을 이용해서 컨트롤러가 있으면 얘를 여기를 정보를 다 이용했었죠. 그래서 이 컨트롤러 U는 KX 해서 K1과 K2, X1, X2 이렇게 설계를 했었죠. 그래서 에르바의 조건에서 이 모든 스테이트가 이용 가능할 때 단순히 이 스테이트 크기에다가 개인을 곱하고 연산을 해서 입력을 계산해도 충분히 내가 어떤 안정된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보장이 됐습니다. 선형 시스템은 굉장히 선형 시스템의 장점 중에 한 개입니다. 얘를 그냥 곱하기와 더하기로 해결할 수 있다. 그것도 옵티멀 한 최적화된 입력을 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얘가 이용 못한다. 그러면 이 K2 구해봐야 의미 없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얘를 설계를 할 거냐? 쟤를. 그전에는 이제 옵저버 설계를 했죠. 옵저버 설계하는 거는 또 다른 방식이고 아웃풋만 가지고, 즉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웃풋을 Y라고 하면 Y는 1, 0, X1, X2 이런 형태로 이게 두 개
다 측정 가능하면 y가 어떻게 되냐면 1, 0, 0, 1 이렇게 하면 x1도 측정 가능하고 x2도 측정 가능하다. 자, 그렇게 되는데 둘 중에 한 개가 없다 그러면 이게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아웃풋 피드백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한 개 모자란다 또는 측정 가능한 게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기를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 자,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 표기 방법으로 시스템을 보면 이제 입력은 외란, 그리고 컨트롤드 아웃풋, 그리고 제기는 메저먼트 y. 이 컨트롤드 아웃풋하고 메저먼트 y하고는 다르죠.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때가 많다. 그래서 얘를 측정 가능하니까 여기에 이제 쓰는 거죠. 쓰고 제 입력을 계산해서 얘를 내가 원하는 외부의 디스터번스든지 노이즈에 대해서 컨트롤드 아웃풋을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제어에 필요한 블록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각각의 블록을 P11, 12, 그 다음에 1, 2, 1, 2, 2.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구현한다 그러면, 자, A고, B1에 해당되는 게 외란, 여기 W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시스템 스테이트는 X 미분은 AX 플러스 B1 오메가, 그 다음에 B2 U. 자,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C1에 해당되는 게 컨트롤드 아웃풋. G는 C1X 더하기 D11 W D12 U. 그 다음 메저먼트는 C2, 그 다음에 D21 D22 U.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W, 그다음에 여기는 컨트롤 인풋, 그다음에 컨트롤드 아웃풋, 그다음에 메저먼트 아웃풋. 자, 이렇게 시스템. 때에 따라서 이제 외란이 컨트롤드 아웃풋에 포함되기도 하고 컨트롤 인풋이 포함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대부분은 이제 0이 되면 심플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살아남아 있으면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컨트롤러는 보면 자, KY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KY인데 아웃풋을 가지고 컨트롤러를 설계하는데, 이건 개인이라기보다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오퍼레이터. 어떤 연산을 통해서 U를 계산하는, 자, 그런 개인이 어떻게 구현되느냐. 자, 이와 같이 됩니다. 컨트롤러는 XK 미분은 AK XK 플러스 BK. 인풋이 뭐냐면 메저먼트가 됩니다. 메저먼트.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부분이 출력이 뭐냐면 U가 됩니다. U는 CK XK DK Y.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입력이 들어오고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제어의 입력을 계산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지난번에 풀 스테이트 피드백은 어떻게 됐느냐? 풀 스테이트 피드백은 메저먼트 Y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이 있고 여기에 있는 A, B, CK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피드백은 이와 같이 되는데 Y 자체가 이 C2가 아이덴티티가 되면 되죠. 얘가 아이덴티티가 되면 X가 되고 X, 그래서 스테이트 피드백은 U는 KX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DK만 남게 되는 거고, 이 X는 Y의 C2가 아이덴티티가 되면 스테이트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일반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 C2가 아이덴티티 때는 스테이트 피드백이 되고, 스테이트 피드백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특정 C2 매트릭스가 된다. 그러면 메저먼트 Y에 대해서 얘를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계하는 걸 우리가 다이나믹 아웃풋 피드백 컨트롤러 설계하는 일반적인 형태가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U는 KX 하면 파라미터가 아주 심플하게 몇 개만 구하면 됐지만, 이와 같은 형태로
저기를 설계하면 저기를 결국은 아웃풋에서부터 전달 함수를 구하면 US는 CS 플러스 YS 이렇게 되죠. 그래서 메저먼트에서부터 컨트롤러에 대한 어떤 전달 함수가 나옵니다. 자, 우리도 시스템도 보면 GS에서 전달 함수로 표현되죠. 얘가 A, B, C, D에서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구현되듯이 컨트롤러도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저버 타입으로 해서 구하면 마찬가지 다양한 형태로 어프로치하는데 우리가 다이렉트로 이 파라메터를 한번 구해보자. 오늘의 목표는 얘가 과연 설계가 LMI로 설계가 되겠느냐. 자, 그래서 뭐를 미니마이즈 하느냐. 앞에서 배웠듯이 외란 W에서부터 컨트롤도 아웃풋까지 여기 이 부분이죠. P11에 대해서 피드백해서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표현돼서 했던 H2놈이나 H 인피니티 놈을 최소화하는. 자, 그게 우리가 제일 목표가 됩니다. 그걸 최소화하는 K를 설계하는 거죠. K. 이 K 안에는 파라메터가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 B, C, K, DK를 구하는데, 자, 얘의 전달 함수 형태를 스테이트 스페이스 형태로 표현하게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금 보면 A, AK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자, 얘 두 개를 합칠 겁니다. 벡터를 X와 XK 미분은 자, X와 XK 플러스 W U.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쓰면 A 들어가고 제로, 그 다음에 B1 제로 이렇게, 그 다음에 B2 자, 이렇게 적읍시다. 그 다음에 XK 닷은 제로 AK, 그 다음에 Y가 없죠 지금. 그래서 자, U부터 한번 적어 볼게요. U 지금 완성은 덜 됐어요. 지금 여기 보면 BKY인데 Y를 구해야 돼 지금. 자, U는 CK XK 플러스 BK Y. 그 다음에 여기서 Y는 여기 있죠. Y는 C2X 플러스 D21X W D22U.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얘를 여기다 넣게 되면 X하고 XK 그 다음에 U가 중복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두 번 연립해서 풀면 정리했는 거 없나? 여기 이 페이지입니다. 강의 자료 그 앞에 음. 7주차 스테이트 피드백. 리니어 프랙셔널 할 때는 리니어 프랙셔널. 여기 있네. 자, 여기에 보면 이거
U 앞에 적었죠? U는 CK, DK, Y. 그 다음 Y는 U 들어가 있죠. 그래서 U와 Y를 왼쪽 뽑아냅니다. 그러면 U 빼기 YK. 이거 넘기면 되죠. U하고 Y. 그 다음에 CK, XK. 여기 나오죠. 그러면서 얘를 U와 Y를 뽑아내면 여기 이제 아이덴티티 그 다음 마이너스 DK는 여기에 우리가 X와 XK 그 다음에 W 0 D221 그래서 U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 다음에 CK, XK 0 CK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Y를 해서 X를 U를 빼면 마이너스 D22죠. 마이너스 D22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XK에 있는 부분이 X, C2, X2, CK는 없고 그 다음에 D21 이 두 개 연립해서 이렇게 되겠죠. 다시 재배열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U와 Y를 갖고 앞에 있는 식을 다시 쓰면 여기에 써졌죠. B1W 두 개는 B1W 그 다음에 U에 해당되는 부분이 U와 Y를 한꺼번에 묶어요. 순서를 맞춰 다시 씁시다. U, Y를 여기다 쓰고 B1, W 여기 있는 B2 그 다음에 Y에 있는 부분은 0이고 자, 그 다음에 XK 미분은 AK, XK 그 다음 BK Y 자, 이러면 두 개씩이 연립이 됐죠. 그래서 여기 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합쳐서 여기 있는 식이 나오죠. 자, 그러면 Y하고 U가 있는 벡터는 얘 매트릭스를 인버스를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러면 UY 대신에 얘 인버스 해서 여기 들어가면 다시 XK 그 다음 W에 대한 식으로 나올 겁니다. 눈에 들어오나요? 다시 써볼까요? 이 끝에 XXK의 부분은 B2 자, 요거 대신에 U와 Y 대신에 얘 인버스 I DK D22 I 인버스 곱하기 0 CK C2 0 XXK 더하기 얘 인버스 나오죠. 이렇게 여기다 해줘. 더하기 B1 0 0 D21 인버스 해서 곱하면 그 다음에 뒤에 더하기 B1 0 W 아이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벡터 u, y를 다시 정리한 텀이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에 있는 게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게 웰포즈니스라 했죠. 웰포즈 됐다. 인버스 존재하는 게.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매트릭스들을 보면 A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면 XK 얘가 공통이죠. 그러면 A, AK 그 다음에 쭉 인버스 맞죠? 그 다음에 B에 해당되는 부분이 인버스 여기에 꼽혀지죠. 이렇게 이 부분 해서 여기 B1 이렇게 이거 정리하면 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 이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Q라는 매트릭스를 디파인 했는데 얘가 지금 문제죠. 얘가 안 풀리니까 지금 요로 안 꼽혀지잖아.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요거하고 이렇게 곱해야 되죠, 지금. 자, 곱하는데 인버스를 구해야 되는데 인버스는 매트릭스 인버전 렘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블록이 있는 그 인버스는 이렇게 풀립니다. 자, 복잡하죠? 자, 요거는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요 안에 있는 거하고 얘하고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얘가 증명이 됩니다. 보면 A가 A 인버스, 그 다음에 A 다음에 A 인버스 다음에 B, 그 다음에 D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C, A 인버스 B, 얘 인버스, 그 다음에 C, A 인버스. 자, 이런 형태로 되고 얘를 다시